상한 힘줄인대를 찾는 방법을 가장 중요합니다. 상한 힘줄인대. 첫 번째,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만약에 발목이 아프다 이거예요.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먼저 눈으로 찾아보면 돼요. 눈으로 보면은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 발목이 접질리면은 봐도 이 발목 부위가 부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척추측만증이 있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척추측만증은 이렇게 엎드려 보면은 한쪽 등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 보면 허리가 휘어서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앉는 자세만 봐도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 똑바로 90도로 앉지 못합니다. 이렇게 항상 주저앉죠.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저 사람 어디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대가 늘어나면은 뼈가 돌출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우뚝 봤을 때 견봉 쇄골이 반대쪽보다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 인대가 늘어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또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굳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굴 부분에 심줄이 굳어서 그렇거든요. 그분을 지압해주면 얼굴도 좀 작아집니다. 얼굴도 그 자리에서 많이 작아지고 또 눈 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처진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에 지방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심줄이 지방도 쌓인 연유도 있지만 이 눈 밑에 심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 눈 밑에 심줄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줄을 지압해주면 이 눈 밑에 이 처진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첫 번째 찾는 방법 눈으로 찾는다. 눈으로 찾는다. 두 번째 손으로 찾는다. 두 번째 손으로 찾는다. 심줄인대가 상했다. 그러면 이 손으로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좀 전에 무릎이 아프다. 무릎 부분이 아픈데 안쪽이 아프냐, 무릎 안쪽이 아니냐, 바깥 쪽이 아프냐, 아래쪽이 아프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냐, 밖이냐, 아래가 아프냐. 그러면은 손으로 이쪽 부분을 만져봅니다. 손으로 만질 때는 강하게 눌러서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보면은 그 부분에 줄 같은 게 잡히거든요. 항상 이 힘줄은 줄 같은 게 잡혀요. 심줄은 줄 같은 게 잡히고 인대는 뼈하고 뼈 사이에도 우리 발목이 접히면은 좀 전에 얘기처럼 인대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 복숭아뼈잖아요. 보통 바깥쪽 복숭아뼈가 많이 나가네. 요 밑에 만져보면은 요 밑에가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은 여기가 오돌토돌 뭐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좀 다르게 그래서 통증이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면은 그 부분이 심줄이나 인대는 좀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고 좀 두껍습니다. 또 심줄은 특히 심줄이나 인대는 심줄이나 인대는 좀 두꺼워지고 특히 심줄은 상하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심줄이 두껍다. 그래서 심줄이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육은 근데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 헬스 하는데 여기가 아파서 못한다 그래요. 여기 뭐가 두툼한데 만져보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두툼하게. 그 심줄이 두꺼워졌어요. 계속 힘을 쓰니까 헬스 하는 분들 여기가 두꺼워졌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팔이 얇아졌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손으로 쥐는 일을 많이 하면 심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는 운동을 하면 심줄이 두꺼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계속 손가락으로 하는 일은 심줄이 얇아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알통이, 이두박근이 헐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 종아리나 팔 같은 데가 헐렁헐렁해요. 살이 쭉 빠졌죠. 그건 심줄이 얇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줄이 상하면은 두 갈래예요. 한 갈래는 두꺼워지는 현상, 한 갈래는 얇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다, 또 얇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나 엉덩이 같은 경우 살이 쭉 빠지는 심줄이 얇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 이두박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두박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헐렁헐렁해요. 근데 여기 있는 심줄이 막 그런 분들이 심줄이 얇고 막 갈래갈래 찢어져 있어요. 좀 얇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줄을 지압해줬더니 여기가 근육이 좀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줄이 늘어난 거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면서 얇아진 거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지하배좀 일부분이 헐렁헐렁했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이런데 그 헬스하다가 다치면 딱딱해졌던 분들은 이 딱딱해졌던 튀어나온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특히 어깨 같은 경우 어깨 뒷부분 항상 뭉쳐있고 굉장히 땡기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만지면 굉장히 딱딱하죠. 지하배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힘줄이 지압을 해주면 이게 원상복귀가 되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지고 얇아진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도 얇아졌다. 이런 것을 알 수, 그리고 통증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을 따라한다. 길을 따라. 무슨 말이냐? 힘줄이나 인대의 길을 따라한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대라는 것은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이렇게 항상 간절하고 간절을 잡아주는 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손목도 이 손목이나 이 손가락도 여기는 인대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또 무릎 내측인대, 뼈의 내측인대, 발목인대 많이 있죠. 뼈하고 붙어있는 부분은 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인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힘줄을 이렇게 바리면은 이 뼈 붙어있고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뼈에 붙어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가서 붙어있고 이 뼈를 타고 이렇게 근육을 잡아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힘줄은 근육을 뼈를 타고 계속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 끝부분, 항상 관절 끝부분하고 이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봐주시면 길을 따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골신경통이 있다. 여기가 아프다. 그럼 허리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종아리 좌우를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힘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힘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종아리가 이게 종아리입니다. 이 종아리면은 축구를 하는 분들도 오랜만에 여기 근육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요 부분이 아픈데 요 부분이 이렇게 아픈데 요걸 근육 파열이라고 그래요. 근육 파열이라는데 반대로 자골신경통이 있는 분들도 여기 가운데 내려와서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요. 이것도 똑같이 비복근이라는 입술이에요. 비복근. 이게 비복근이라는 입술인데 이 자골신경통이나 아니면은 축구에서 근육 파열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리를 오래 서 있는 분들이 종아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예요. 가운데는 아킬레스건이고 쥐 많이 나는 분들 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다치는 원인, 스포츠를 했느냐, 일 많이 했느냐 그 원인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은 다르죠. 스포츠를 하다 다쳐도 이 부분이 아픈 건 다 이거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그런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오래 서서 다리 무거운 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복근, 이 아킬레스건 이 세 개만 눌러주면은 이 다리 안 저리고 무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리가. 근육파열도 바로 낫습니다. 바로. 네. 그리고 말하자면 힘줄의 길. 이 길이라 이거죠. 이거 힘줄의 길. 그 다음에 라번. 통증을 한다. 통증으로 찾는다. 어떤 분이 전에 TV 보니까 이렇게 팔을 잘랐는데 끝부분이 아파 죽겠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어디 온몸이 막 다 아프다고. 전에 TV도 보니까 나오는데 환청이다, 정신적인 면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인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통증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어디든지 힘줄이 다 있다는 얘기죠. 힘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정 부위의 힘줄이 상하게 되면 그 부분에 통증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환청으로 통증이 있거나 원인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부분이 아프다. 뼛속이 아픈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뼛속이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면은 뼈 아래쪽. 뼈는 절대로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뼈는 절대로 통증이 없는 겁니다. 뼈 아래쪽, 뼈 안쪽이나 그 부분에 인대나 심줄이 아픈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 그 통증이 어느 부위에 나냐? 많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에 난다. 이 부분에 난다. 그럼 구체적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심줄이 잡힙니다.
말하자면은 무릎이 아프다. 무릎 윗부분이 아프냐, 아랫부분이 아프냐. 그것도 잘 모르다. 기능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잘 모르면 힘을 써보면 또 알아요. 힘을 써보면. 그 부분에 힘을 가해보면은 그 부분에 힘줄이 약한데, 힘줄이 힘을 쓰는 그건 원이기 때문에 힘을 써보면 통증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으로, 힘줄이나 인대가 상황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내치기 인대가 상했다. 내치기 인대가 상했으면은 무릎이 꺾어보면 압니다. 내치기 인대가 상했다, 안 상했다. 이렇게 무릎 꺾어보면 압니다. 못 꺾습니다. 아프면 통증이 오게 돼 있거든요. 내치기 인대가 상했으면. 무릎을 또 꿇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말하자면 무릎을 딱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렸는데, 무릎을 구부리는데, 안쪽이 아프냐, 바깥쪽이 아프냐. 내치기인대가 상하거나 외치기인대가 상하면은 무릎 꿇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쪽이 아프냐, 바깥쪽이 아프냐. 바깥쪽이 아프면 외치기인대고, 안쪽이 아프면 무릎 내치기인대가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 될 수 있다. 이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붓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든지 접질렸을 때 부었다. 그것은 그 부분에 힘줄이나 인대가 늘어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힘줄, 특히 관절 부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힘줄이나 인대를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붓기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인데 찾는 방법, 눈으로 찾는다, 손으로 찾는다, 길을 따라 찾는다, 통증으로 찾는다, 붓기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압을 하다가 정 모르겠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증 있는 곳, 손으로 만져서 통증 있는 곳을 찾습니다. 통증 있는 곳을. 통증이 있는 곳에는 꼭 상한 힘줄이 있다. 통증 있는 곳에는 꼭 상한 인대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찾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때 참 난감하다. 그럴 때는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지압하는 그러면 지압하는 방법. 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지압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지압하는 건 다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지압하는 분이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이 말하자면 무릎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 아래쪽입니다. 무릎 아래쪽이 쓸개보라. 무릎이 내려갈 때 아프다. 그럼 무릎 아래쪽이 하면 대부분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무릎 의자에 앉혀놓고 만져봅니다. 먼저. 그러면 그 부분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첫 번째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무슨 설명이냐? 지압을 할 때 굉장히 아프며 찌르거나 뜨거운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지압을 하다 보면은 인대나 힘줄이 늘어나기 직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압이 보면 40초, 그 다음에 35초, 그 다음에 30초를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40초를 하는 경우는 인대나 힘줄이 늘어났을 때, 그 다음 파열됐을 때. 그러니까 파열된 부분이 난 것이 아닌데 어차피 이것도 늘어난 것이죠. 파열된 것도 늘어난 부분을 같이 지압해 줄 때, 이때는 40초를 지압해 줍니다. 40초를 지압할 때는 어떠냐? 느낌이 뜨겁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되자마자 뜨거워 그럽니다. 근데 조금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근데 따뜻한 거는 지압받으면 따뜻하다가 찌르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근데 굉장히 막 뜨거운 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압할 때 아까쯤에 심줄의 특징처럼 지압할 때 막 퍼지기도 합니다. 막 뜨겁게. 심줄이 상한 데까지. 다른 부위로 막 퍼지기도 해요. 그거 정상적인 거거든요. 두 번째, 35초. 이거는 늘어나기 직전. 말하자면
심줄이나 인대가 계속 이건 줄과 같은 거잖아요. 힘을 받으면은 늘어나기 직전의 상태, 말하자면 내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늘어나기 지시 35초를 지압하는데 이거는 지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때는 찌르는 느낌. 찌르는 느낌이야. 찌르는 느낌이란 뭐냐? 송곳이나 발이나 칼 같은 걸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내성이 많이 약해지면 굉장히 많이 찌르요. 콕콕콕 찌르는데, 근데 지압을 할수록 25초 정도면 이게 이 콕콕콕 찌르던 게 콕콕콕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찌르는 감이. 그 다음에 30초는 뭐 그냥 조금 약간 상했을 때, 늘어나기 직전도 아니고 그 아래 단계. 이때는 처음에만 아프고 별로 안 아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아프다가 지압하고 있으면은 되려 편안해지고 더 시원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데 조금 피곤한데 그런 데 말하는 거죠. 그래서 30초, 40초, 35초, 30초 지압하는 거는 지압할 때 뜨겁냐 찌르냐 이런 느낌에 따라 이렇게 지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압할 때는 이런 증상이 있다. 뜨거울 거다, 찌를 거다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압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지압 부위에 지압을 하게 됩니다. 지압을 할 때는 항상 천을 수건을 2겹이나 3겹 그 다음 맨살에 지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꼭 천을 댄다. 맨살에 하지 않고 꼭 천을 대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지압할 때 꼭 옷 위에 왜냐하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천을 대고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척을 대고 지압을 해주고 이 큰 두꺼운 지압봉을 할 때는 2겹 정도 손 같은 데 할 때는 3겹 정도 왜 손은 심줄이 얇으니까 그런 데는 3겹 정도 지압봉 작은 거는 3겹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압을 할 때 처음에는 한 5초간은 서서히 압력을 높였다가 그 다음에 5초 후에는 압력을 완전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완전히 집어넣어서 세 번째 압력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압할 때 압력을 똑같이 하다가 딱 넣는데 여기다 힘을 뺐다가 넣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지고 지압 받는 사람도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똑같은 힘으로. 그래서 지압을 할 때 최대한 팔을 벌리지 말고 팔을 붙여야 됩니다. 팔을 붙이고 몸에 이걸 힘을 꽉 주고 몸의 힘으로 지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무릎 같은 거 할 때는 팔로 이런데 딱 받쳐주고 팔꿈치를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이 팔을 이렇게 지압할 때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초를 지압한 다음에 움직여라. 지압 받은 분이 40초를 한다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아프면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발목을 받았다. 그럼 걷게 해주세요. 어깨에 했다 그러면 어깨를 흔들어 주시고 손을 지압해서 손을 막 흔들게 해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하여간에 그 부분을 지압한 부위를 움직여줘야 돼요. 발목이 접질렸으면은 여기서 10m만 왔다 갔다 5m만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안 아파요. 처음 3초 걸을 때만 아프지 일단 지압을 하고 나면 움직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40초 지압을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은 한 1분만 지나면 아픔이 사라져요. 바로 사라지면서 발목이 힘이 오는 게 느껴져요. 바로 걷다 보면 발목 힘이 좋아졌네, 가볍네, 힘이 오면서 가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손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점점 지압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으로 지압을 하고 한 지압을 어느 정도 다 했다. 그러면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힘을 써봐라.
꼭 지압을 한 다음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디를 뭐 다른 수기요법이나 정형외과 물리치료는 힘을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힘줄인대 지압은 완전 요법이기 때문에 허리가 디스크가 튀어났다. 그럼 지압한 다음에 보통 제가 78kg 나오는 남자 같은 경우 저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다 지압한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들어서 버티고 있으면 힘을 써봐야 되거든요. 버텨도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보면 왜냐면 또 앉아보면 힘이 더 가해지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해봐야 힘을 써서 안 아파야 완전히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한 부분은 그냥 이게 드럼만 보라기도 하고 힘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써 발목이 접질된 사람은 발목을 꺾어봐야 돼 이렇게 발목을 옆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꺾어보고 이렇게 날로 이렇게 서봐야 됩니다. 이렇게 서보고 발끝으로 탕탕 튀어보고 아니면 앉았다가 아니면 무릎을 꿇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힘을 써봐야 됩니다. 어깨 앞쪽이 아팠던 사람들 어깨 앞쪽이 아프면 힘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자꾸 힘을 같이 줘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아파야 됩니다. 뭐 젓가락질을 못했던 사람들 그러면 젓가락질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꼭 지압을 한 다음에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거의 지압이 끝났을 때는 힘을 써봐야 됩니다. 힘을 써서 안 아파야 이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지압을 할 때 어느 부위인지 먼저 그 이 부위를 어떻게 지압을 한다. 지압할 때는 찌르거나 뜨겁거나 이런 통증이 나니까 정상적이다. 또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지압할 때는 꼭 천을 대고 한다. 그 다음에 지압할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좀 전에 것처럼 만약에 허리나 등 쪽을 지압해요. 그럼 목을 막 움직입니다. 그 힘줄이 이어져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래서 힘줄이 도망가거든요. 힘줄이 도망가기 때문에 지압할 때는 꼭 왼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지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 도망가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압력. 이게 중요합니다.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면 압력은 근데 몇 킬로냐? 35kg. 35kg.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35kg에서 한 37kg. 재보니까 압력을 제가 재봤습니다. 제가 누르는 압력. 보통 35에서 37kg. 이 정도.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어요. 10만이 되거든요. 또 약하게 누르면 이게 다시 아픕니다. 근데 35kg, 37kg.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찌르거나 뜨거운 느낌이 난다. 내가 지압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세요. 지압받는 분한테. 뜨겁거나 찌르는 느낌이 난다. 아니면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은 정확히 지압한 겁니다. 퍼진다. 통증이 퍼진다. 내가 지압이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퍼진다. 찌르거나 뜨겁거나 그런 현상이 나다. 아니면 통증이 좀 퍼지냐. 심줄은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프고 또 심줄을 지압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35kg, 37kg. 집에 있는 뭐 체중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고 힘을 가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몸을 가해보고 그런 걸로 해보면 점차 하다 보면은 0점이 잡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압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압하는 로테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지압할 때는 지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지압할 때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이러다 인대나 상한 인대나 힘줄이 더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인대나 힘줄은 강력한 끈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이 있죠. 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육 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뭉툭한 이런 제 지압봉이 이겁니다. 요 끝부분이거든요. 요 끝부분 같은 거로 그리고 맨살 다니고 천을 대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끊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걸 눌러서. 대려 뭐 침을 맞는 것처럼 그런 빼직한 걸로 하면 끊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걸로 해서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먼저 지압받는 분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되죠.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괴롭고 마음이 안정 안 됐는데 이 지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드린 것처럼 움직이지 마라.
좀 전에 것처럼 심줄 지압은 심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다녀요. 인대는 안 도망가는, 인대는 뼈이기 때문에 도망가질 않아요. 근데 힘줄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잡히는 오돌토돌한 게 힘줄이거든요. 요런 게 힘줄인데 요 힘줄이 도망가요. 그래서 꼭 한 손으로 살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등 같은 데나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 힘줄이 도망가서 정확히 지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지 말고 그래야 정확히 지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증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뭐 찌르거나 찌르거나 뜨겁다,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이 통증에 대해서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압력. 이것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압력을 일단 처음에 지압을 아픈 데를 딱 한꺼번에 확 누르면 안 되겠죠. 일단 손으로 잡은 다음에 딱 댄 다음에 지압봉을 댄 다음에 서서히 5초 상간으로 서서히 압력을 높여서 압을 딱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압을 빼서도 안 되고 더 넣어서도 안 됩니다. 더 넣는 건 상관없지만 근데 좀 아프거든요. 근데 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압력을 더 빼서는 안 돼요.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시간을 지켜라. 시간. 아까 아침에 40초, 30초, 35초, 3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뜨거운 건 반드시 40초 해야 되고 찌르는 거는 35초를 지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파열된 심줄과 인대는 지압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 말하자면 뼈가 튀어나오면은 1cm 이하 1cm 이하는 잘 들어갑니다. 1cm 이상도 들어가도 한 50%밖에 안 들어갑니다. 7에서 8mm 8mm 정도 튀어나온 것은 지압하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7mm, 8mm 정도까지는 어디든지 뼈가 튀어나왔다. 그럼 지압을 해주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절시 지압하면 안 됩니다. 이 힘줄인대 지압은 뼈가 깨지지만 않았으면 뼈만 부서지지 않았으면 지압하면 됩니다. 어디든지 뼈만 골절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위로 한 번 지압한 부위는 3일 후에 최소한 3일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으로 달았는데 잘못해서 그 부위나 그 옆 부위가 상했다. 아니면 말하자면 어깨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럼 이 부위를 많이 지압해도 아직 한 대가 있고 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이게 자연요법이거든요. 지압을 해주면 이 멍키가 빠지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입니다. 지압을 조금 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지압하고 나면은 꼭 주의해야 되는 게 다음날 일어나면 많이 아픕니다. 지금 굉장히 지압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면은 멍이 든 것처럼 멍이 들거든요. 근데 그 멍이 든 게 서서히 3일 정도 상관해가지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3일, 4일, 5일, 6일, 7일. 많이 지압하면 일주일도 가는 사람도 있고, 부위가 넓으면 어디 이런 데딱 지압하면 다음날 때도 별로 그렇게 몰라요. 근데 이 부위를 많이 지압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3일, 최소한 3일 이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시간 지압. 좋다. 지압은 1시간 좋습니다. 건강적이고요. 40초 지압하고 2, 3분 왔다 갔다 하고 한 포인트에 그러면 5분이 안 걸리더라도 3, 4분이 걸립니다. 3, 4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압을 해줘.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시간 반 정도까지도 좋은데 괜찮은데 2시간 정도 하면 그분이 몸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몸살이 날 수가 있어요. 말한 것처럼
지압을 하고 나면 지압한 부위가 멍이 든 것처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게 서서히 빠집니다. 그런데 전에처럼 무거운 게 아니고 땡기질 않는데 지압한 부위가 멍이 든 것처럼 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날수록 빠지죠. 그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지압할 때 좀 충분히 숙지를 해드리고 주지를 하면서, 또 노인분들 또 통증을 잘 못 참는 분들은 지압을 하면서 잘 얼굴을 살피면서 지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주지를 하면서,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데 해도 해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뼈가 약하신 분들, 어차피 뼈를 누르는 건 아니에요. 힘줄인데 절대 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만 누르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만은 골다공증, 뼈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살펴줘야 됩니다. 기타 이거 말대로 주의할 점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에서 벗어난 이런 데 부스럼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상을 입었다든지, 살이 어떤 살에 표면 혈관에 지압을 해도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 뼈가 이상이 없을 때, 그럴 때 지압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수기복부이나 대체의학들은 외국이나 특히 미국에서 볼 때는 보통 대체의학을 보완이라는 뜻을 많이 씁니다. 보완 대체의학이라. 말하자면 보완 대체의학은 무슨 현대의학을 현대의학을 보완해준다. 현대의학을 이렇게 조금 서브해준다, 받쳐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힘줄인대 지압은 보완 대체가 아니라 이건 완전 대체, 이렇게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인대나 힘줄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늘어났던 건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힘줄 인대를 지압을 해주면 이것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완 대체의학과는 전혀 다르다고 개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상 설명한 대로 잘 연구하셔가지고 훌륭한 수기요법의 대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